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신기원 연구원님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924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락 반전한 이후에 현재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917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53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오전장 들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시원스럽게 반등하지 못하자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포인트 하락한 19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9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출발 이후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1913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192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장중 연고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금 다시금 하락하면서 1910포인트 중후반에 거래되면서 0.1% 약보합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모두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도 372억 원 매수하고 기관도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36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1000개가 넘게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3포인트 오른 52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2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매일 1포인트씩 올라가면서 530포인트를 향해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20포인트 중후반의 하단 라인을 지지하면서 529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수급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주가 상승은 개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156억 원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2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10전 상승한 112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122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월말 내고 물량 출회되면서 장중 112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각 다시 환율이 상승으로 고개를 들면서 112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ST조선해양이 나흘째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다시 쓰며 4%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장중 빨간불이 켜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재는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어제 이어서 기계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계주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2%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계양전기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의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화학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를 모두 다 갈아치운 상태인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PX 케미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하나케미칼이 2.6%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와 이수화학이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KPX 케미칼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태양광 관련주의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OCI가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용 관정투자가 14.8%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오성 LST가 8%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철도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GI블루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이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가 1% 오르고 있는 반면 삼양철강만이 0.9%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고요.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죠. 4주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률로 배틀을 겨루는 게임이 될 텐데요. 지난 9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월간 배틀의 결과는 돌아갔을지 화면 통해서 승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월간 종목 배틀의 승자는요, 심기원 연구원님이십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는 연속으로 6번이나 지셔서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 드디어 6% 수익을 내면서 1승을 거두셨습니다. CJ, CGV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6.3% 올랐고요. 배 박사님의 삼성전기 역시 5%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한 달간 주가가 어떤 음식을 보였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찬수 전문가님의 삼성전기부터 볼 텐데요.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11만 4천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달 동안의 삼성전기가 5% 정도 수익을 낸 건데요. 외국인들이 17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LED 업황 둔화의 내성에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기 봤고요. 자, 이번에는 심기원 전문가님의 CJ, CGV 과연 한 달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표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라 이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은 6% 이상 났습니다. 자, 이제 배 박사님께서 삼성전기를 추천하신 이후로 주가는 월간 기준으로 한 5%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과연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 먼저 우리 심기원 연구원님한테 1승 축하드리고요. 제 잘한 게 아니고 사실 운도 많았고요. 그 밸류25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쪽에서도 보기에 조금 저기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기 제가 추천드릴 때 그때가 바로 이제 기술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가 불어 닥칠 때 그때 기념으로 이제 그 LG전자와 삼성전기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수익률이 크진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는 월 5%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5% 정도 수익은 달성했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코스닥이라든가 기술주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의미 있는 그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12,000원 그때도 굉장히 고점이라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들어갔었으면은 5% 정도 더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추가로 분명히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면 거의 한 7, 8% 이상 수익이 났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3개월 이상 크게 하락을 했고 바닥은 이미 11,000원, 11만 원 정도 가격대 11만 500원 정도, 5,000원 정도 이 정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요. 고점은 뚫지는 못하지만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길게 가신다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연말까지 한 20, 30% 정도 수익을 원하신다면 삼성전기 같은 우량주를 갖고 계셔도 목표 주가는 충분히 달성하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의 CJ, CGV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3만 원 주셨었는데 어제 종가가 28,500원이었고 오늘도 소폭 상승합니다. 어떻게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CJ, CGV는 뭐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은 이거는 뭐 시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중국 시장 계속해서 중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국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세가 끝이 아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CGV 같은 경우 CGV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입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환경이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이 넓어지면은 이 CJ, CGV 그 멀티플렉스 시장에서 가장 강자로 그 자기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뭐 3만 원 이상 4만 원,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뭐 꾸준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심기원 연구원님의 1승을 축하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네오티스라는 종목을 매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은 호텔신라를 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정해봐야겠죠. 먼저 배찬수 배 박사님의 네오티스부터 보겠습니다. 네오티스는 현재 3,50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코스닥 소형주죠. 네오티스는 코스닥 소형주.
심기원 연구원님의 호텔신라는 거래손에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는 어제보다 1% 정도 눌려 있는데요. 29,4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네오티스가 뭐 하는 회사죠? 왜 이 종목을 택하셨습니까? 네, 아까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이렌텍을 매수하지 않으신 분은 네오티즈를 매수하셔서 무난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오히려 더 차트상으로는 제가 더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그 회사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 마이크로비트라는 그런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용 시프트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이 전자 반도체 기기 업종입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면은 최소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앞 고점 5,000원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이 종목 같은 건 5달 정도를 길게 누우면서 이제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도 거의 여기서 만약에 쭉 치고 올라갔었으면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매수 추천을 안 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누르면서 완전히 바닥선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사 실적 내용으로 보면요. 유볼 같은 경우도 1,100%가 넘어가고요. 2008년, 9년도, 10년도 37억, 33억 이렇게 매년 한 3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기 때문에요. 실적 면으로 매우 양호한데 거의 5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회사고 기술주 코스닥 위주면서 약간 소형주기는 하지만은 물량이 좀 가볍기 때문에 툭 치고 올린다면은 목표 주가를 5,000원으로 과감하게 5,0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 가격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추천드린 이렌텍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유통 물량이 많은 회사고 움직이면은 무겁게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들은 네오티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5,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오티스 목표가를 5,000원이나 높게 상향을 하셨습니다. 함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 호텔신라를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 호텔신라에 대한 문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29,000원에 25%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증권사는 좋다고 하는데 왜 기관이랑 외국인은 파는 겁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기원 연구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29,400원입니다. 매수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먼저 이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 이미 그 여러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뭐 정상들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 밑에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G20의 정상회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묵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라 호텔이라든가 롯데 호텔 이런 그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들에 지금 입숙이 돼 있는데 지금 그 호텔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호텔 신라밖에 지금 상장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텔주의 관심이 호텔 신라에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목을 해봤고 가장 큰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역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그 해외 여행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사실 뭐 그 호텔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호텔이라든가 뭐 롯데 호텔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와 다르게 중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국인들이 그냥 일반 중국인이 아니고 중상위권의 그러한 아주 높은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를 지금 호텔 측에서는 뭐 일반 그런 그 투숙객들은 받지는 않고 어느 정도 명예라든가 그다음에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있는 사람들만 지금 투숙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방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그 증대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 한국의 그 쇼핑이라든가 여행을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은 한류 연풍으로 인해갖고 그 중국인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또한 그 지금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비자 발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만한 그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뭐 홍콩, 마카오 같은 곳인데 이것은 비자 발급이 상당히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중국인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상당히 완만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정부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한류 연풍에 따라 갖고 중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중국인들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5성급 호텔들에 가장 많이 묻기 때문에 뭐 호텔신라라든가 롯데호텔 같은 이런 호텔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장된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면세점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효과까지 누린다면은 앞으로 상승 그 기대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세적인 중국인들의 그 여행자의 증가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배 박사님의 네오티스 그리고 신기원 연구원님의 호텔신라 두 종목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주 뒤죠. 11월 23일에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피드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013-3366-0111 공번으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근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근당을 매수하신 분은 얼마를 매수하셨는지 볼게요. 25,200원에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완전 초보라고요.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종근당을 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527님께서 보내셨고요. 꼭 좀 진단해 주세요. 울산입니다 하셨는데요. 종근당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셨는데 일단 불안하시겠죠? 예, 주식 초보라서 이제 증권사 직원의 말 듣고 사셨다고 하길래 제가 좀 자세하게 4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신약 기대가 굉장히 그 팽배해 있는 회사죠. 그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위장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차트를 보면은 이미 15,000원서부터 25,000원까지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관심에서 제외를 하는데,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상승 탄력이 붙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흐름이 바뀌어버리면은 단기간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만 손절가도 꼭 지켜주셔야 어느 직원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안 생깁니다. 손절가를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데, 25,000원 지금, 250원인가요? 그때 사셨으면, 200원에 사셨으면 지금, 매수한 단가에 거의 와 있는 상태인데요. 손절가를 한 5% 내지 10%,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10% 잡는다면 한 22,500원, 까지는 충분히 23,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충분히 정하시고요. 23,000원 아래로 내려가신다면은 5% 10% 손절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정보를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손절가를 정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23,500원 정도를 잡고요. 갖고 계신다면은 만약에 제약주 같은 경우는 테마가 붙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모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한 3만 원 선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더 길게 가져와서 크게 탄력이 붙은다면 한 4, 5만 원까지도 가져와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여기까지 좀 무리 같고요. 3만 원 선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종근당 봤고요. 이번에는 네오위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를 사신 분은 2443님이시고요. 매수 단가가 14,800원, 비중은 한 10% 정도 있으십니다. 현재 가격대가 매수한 단가 부근인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볼까요? 예, 네오위즈는 뭐 대표적으로 게임과 그다음에 음원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게임 업황은 후반기에 여러 가지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 대작들이 많이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음원 서비스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슈퍼스타 K2의 그런 급속한 관심에 따라 갖고 이러한 음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는 2008년도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손실을 봤지만은 2009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2010년도도 지금 계속적으로 흑자를 날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후반기에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면은 뭐 충분히 지금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좀 약간 옆으로 가고 있지만은 성장 모멘텀 때문에 후반기에 큰 폭의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뚜기 3분 효리님께서 오늘도 오셨는데요. 대한생명을 문의하셨습니다. 8,17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실적이 알고 싶고 향후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살펴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대한생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보험주라든가 생명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지수 상승과 크게 연관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재료에 의해서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실적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 흐름 때문에 이제 한번 반짝 상승을 하는데요. 지수 상승보다는 상당히 둔하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먼저 보면서 알려드리면은 한 10,000원대서부터 지금 7,000원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8,000원선이면은 바닥이라고 아마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4, 5개월 하락을 하지만은 반등을 크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시정면도 뭐 나쁘지는 않고요. 대한생명 다 이름 있는 회사니까 10% 손해를 지금 본 상태지만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을 길게 가져가셔서 본전이라든가 수익을 가져가는 연말까지 한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정리를 하시고 10% 손절에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10% 손절 규칙을 지켰다고 생각하시고요. 발빠르게 다시 흐름에 맞고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복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제약을 살펴볼 텐데요. 동아제약을 사신 분은 0299님이십니다. 매수 가격이 13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죠. 80%를 가지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를 하셨습니다. 손실폭이 꽤 크세요, 신기현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아제약은 뭐 제약주 중에서 이제 최대 그 주도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업종은 사실 최근에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기간에 막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향후 한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규제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는 이런 업황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제약회사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동아제약 같은 이런 대형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좀 손실폭을 크게 갖고 계시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특히 내년까지 바라보신다면은 동아제약은 분명 제약주가 상승할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손실폭이 커서 불안하시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가져가시면은 아무래도 제약주 최대 업황 중에 주도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때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제약 봤고요. 한 종목 더 볼 수 있겠어요? 동국시럽 보겠습니다. 동국시럽을 매수하신 분은 2,11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치주로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052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여쭤보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주 맞고요. 동국시럽 자동차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제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마다 추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길게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800원대 고점대를 한번 뛰어넘으면서 2,2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2,000원 거의 초반 뭐 1,980원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1,8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지금 물량이 10%이기 때문에요. 10% 정도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고요. 더 내려간다고 내려갈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1,700원이나 1,600원대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2,000원은 충분히 넘어가면서 연말까지 그 회사 실적도 좋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길게 가져가셔도 되니까요. 조정시마다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바로 여기서 상승 탄력을 붙는다면은 뭐 2,200원을 넘어가서 한 3,000원, 4,0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신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요. 좀 더 길게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장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